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부터 환급형까지 K교통카드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기후동행 쓰는 친구들도 있고 KPS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죽순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이런 요금 할인 정책 환영할 한 일이죠. 나이, 이동 범위, 이용 횟수에 따라 복잡해진 셈법. 기후동행 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포괄성이나 연계성의 측면에서는 K패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더불어 요금 지원에도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금 인상을 통해서 위축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수요들을 대중교통 정기권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좀 더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물가 속 흥행몰이 중인 교통카드. 문제는 예산입니다. 환급 금액의 반은 중앙정부, 반은 지방정부. 문제는 이제 지방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50%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K교통카드 춘추 전국시대. 앞다퉈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의 속내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장려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내놓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입니다. 한 달 기준 6만 원대로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 1일에는 K패스와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가 잇따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준에 따라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고요.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K패스의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거나 나이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많은 시민은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월 초에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이번에 한번 올라가지고 오르고 나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적지 않게 쓰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낮아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란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의 총 수송 실적 중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지난 10년간 40%대를 유지해오다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컸던 2020년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회복세는 더디기만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이 국가과제로 떠오른 상황.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 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교통 분야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 15%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또 이제 도로 분야에서 한 90% 이상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승용 사용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을 하면 탄소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그 전 세계적인 이제 아젠다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하다라는 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2022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에 9,900원 무제한 K교통카드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결국 정기권이 아닌 환급 방식의 K패스가 탄생한 겁니다. 전국 지역마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다 다른데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정기권 금액은 얼마로 설정해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 운송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환급 방식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전국 지자체와 협의하여 알뜰교통카드 사업과 같은 환급 방식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수년간 운영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과 별개로 서울시는 정기권 형태 기후 동행카드를 내놨습니다. 서울 내 이동이 많은 시민이라면 정기권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두 사업들은 수요층이 별개로 존재를 합니다. 같은 한 승객이 K패스도 같이 사용하고 기후동행 카드도 같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가 서로 상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승객들이나 수요자들은 각자의 통행 패턴에 맞는 그 대중교통 카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요금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것을 이용할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0세 직장인이 서울 내에서만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 교통비 7만 7천 원 이상, 51회 넘게 타면 기후 동행카드가 낮고 그 미만이면 K패스가 낮습니다. 이처럼 혜택이 주어지는 나이와 이용 횟수, 이동 범위 등을 상세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K패스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시민인 제가 지역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사실 저는 환급을 받거든요. 기후동행 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일종의 청년들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 내로 이동을 할 때에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수도권은 당분간은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사이에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그런 좀 혼란이 있을 것이고요.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로 탑승했다면 이곳에서는 하차할 수 없습니다. 삼송역은 고양시로 아직 기후동행카드 시행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루에도 수십여 명의 승객이 기후동행카드로 하차를 하지 못해 직원이 따로 요금을 받고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신내에서 찍으셨으면은 뭐 삼성역에 하차하셨다 하면 연신내부터 삼성역까지 거리를 그 카드로 내신다던가 뭐 카드 없으시면 뭐 계좌이체로 하시든가 현금을 하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사용하실 때 그 뭐 따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게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을 오고 가는 많은 시민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경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좀 그렇죠. 지하철 전체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되면은 좀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안 되는 구역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기후 동행카드가 이른바 반쪽짜리 정기권에 그치게 된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K패스의 경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서울시 자체 사업인 기후 동행카드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돈을 대고 있는데요. 경기도 소속 시군과 인천시는 K패스 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후 동행카드 참여에 난색을 표한 상황. 예산 부담 비율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사이 경기도가 비협조적이란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 경기도가 발끈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 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도민 혜택 증진 차원에서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러웠고요.
전문가들은 교통 정책의 특성상 각 지자체가 따로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뭐 다양한 용도로 해서 시외 광역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 제도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도권과 이제 지역의 통합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두순으로 나눈 것은 뭐 좋은 건 사실 아닌 거죠. 수도권이라면 수도권, 뭐 전국은 전국에 단일하게 쓸 수 있는 통합 환승 할인 혜택처럼 누구나 똑같은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통합 환승 할인 같은 이제 요금 패스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민분들한테 경기도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시민분들이 원하시면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같이 부여를 한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걸 위한 경기도 시군들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K패스, 경기패스의 혜택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미 그런 수도권 내에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의 그런 중요성도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지금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좀 모색해보고자 공동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패스 역시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40곳의 지자체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K패스 할 때는 그 최소 이용 건수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건수 자체가 조금 높아가지고 저희는 우선은 도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좀 검토 중에 있어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인 만큼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아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K패스 사업 추진 여건이라든지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분들이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인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시작한 배경에는 요금 인상 영향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8년간 1,250원에서 지난해 10월 인상되어 1,400원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일제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실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뭐 퇴장을 한달지 이제 이런 방식의 그 반발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달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요금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동시에 나온 셈. 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불가피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는 저희 서울시는 그 대중교통 요금 부담들을 일정 수준으로는 경감을 하고 혹시라도 요금 인상을 통해서 위축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수요들을 대중교통 정기권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좀 더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는 좀 더 정합성 있는 정책이다. 국민의 발, 대중교통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공재입니다. 자유로운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렴한 운임에 국민의 세금을 더해 대중교통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좀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대중교통이 비싸가지고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이동권에 제약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철학은 그 대중교통을 기본권으로 생각을 해서 요금을 싸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는데요.
실제로 K패스의 전신인 알뜰 교통카드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환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K패스는 출시 한 달도 안 돼 120만 명이 가입했고 기후 동행카드 역시 125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고물가 속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시민들이 많아진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24년 KPS 예산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요.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용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점차 늘려가 나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인데, 만약 이용자가 너무 많아지더라도 KPS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탄소 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9유로 티켓입니다. 지난 2022년 독일 정부는 한 달에 9유로, 우리 돈 약 13,000원에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선보였는데요. 시행 석 달 동안 약 5,200만 장이 판매되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2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사업을 확대해 월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을 출시했고 이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와 비슷한 기후 티켓을 선보였고 스페인은 국영 열차 전면 무상 실험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요금 대중교통 요금을 이제 사회 정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정책으로 본다는 것은 재정 절감이라든지 운영비의 커버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목표를 더 중요시킨다는 건데,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큰 어떤 그랜드한 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가감한 대중교통 할인 정책들, 무상 정책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나선 곳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시내 대중교통을 월 45,000원 초과 이용하면 초과 사용분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동백패스를 시행 중인데요. 대중교통 요금으로 월 9만 원을 썼다면 절반인 45,0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부산시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작한 이유 역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서울시 못지않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수송 분담률은 20% 이상 차이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 대중교통에 대한 그 재정 지원 수준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행 10개월, 현재 43만 6천여 명이 동백패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환급액만 61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동백패스 이용자도 매달 증가 추세인데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부분에서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 동백패스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 여론조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시민분들이 85%가 이 동백패스를 인지하고 있고 전문가분은 한 77%,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70% 정도가 이 동백패스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도입됐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이곳에 특별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류장에 나타난 건 택시가 아닌 15인승 버스. 호출하면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타바라입니다. 이름도 재밌죠?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 타바라는 승객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인데요. 평일, 주말에 따라 승객 수요가 다른 관광단지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바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관광객 증가라는 성과로도 이어졌는데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1월 19일 날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는 손님이 별로 없는 지금은 엄청 늘어났어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요. 한 취업 포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긴 이동 시간과 혼잡도, 환승 등의 번거로움을 꼽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 용인, 수원, 성남에서 강남, 그다음에 그 사대문안 오는 데는 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딱 광역버스 타잖아요. 그럼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 타면은 옆에 승용차를 막혀 있는데 쫙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이게 힌트인 건데 결국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그런 어떤 정말 급행 버스 노선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그 버스의 경쟁을 높여주면 사실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 때문에 싸서가 아니라 이거 충분히 빨리 가는데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의 발, 대중교통.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모두의 이동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적다. 더 많이 다녀야 되고 더 편리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가급적 자가용 이용자들도 차를 놓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가 과제인 만큼 개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인데요. 요금 지원뿐 아니라 대중교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금 할인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전망이 가능해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금 할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친대중교통 정책으로 정부의 교통정책이 선회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로서 좀 삼아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정치권이나 뭐 이용 시민들도 그런 목소리를 사실은 좀 더 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